지금 주식계좌 열어보고 파란불 들어와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가 급등했다는 뉴스 도배되고 연준 의장이 바뀐다 만다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내 돈을 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넣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힐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빨간색, 파란색 숫자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이 변동성이 왜 생기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야. 난 거시경제 흐름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밤마다 요동치는 미국 증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럼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줄게. 자,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블루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 사람들은 보통 빅스 지수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가 폭락한다고 생각해. 공포지수니까 공포가 크면 시장은 망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연결짓거든.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야. 사실 말이야, 빅스 지수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공포지수라고만 알고 있지. 빅스 지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기초로 산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날씨가 맑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그대로겠지. 근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비싸질 거 아니야. 빅스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태풍이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하락을 방어하는 보험, 풋옵션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야. 즉,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지진이 날 것 같아서 헬멧을 사재기 하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보만 듣고 이미 집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해. 여기서부터 개미들의 실수가 시작되는 거야. 특히 지금처럼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이 오해가 더 치명적이야. 왜냐고? 주식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 차라리 금리 올릴 거야 라고 확정 지어주면 시장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가격을 다시 매겨. 오케이, 금리 오르니까 적정 주가는 이 정도네 하고 말이야. 근데 새 의장이 오면 정책이 바뀔까? 매파적일까 비둘기파적일까? 이러고 있으면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기관들도 일단 물량을 던지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변동성 쇼크의 정체야.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사적 통계 하나 알려줄게. 과거 데이터를 뜯어보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그 시기, 특히 취임 초기 6개월 동안은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평균적으로 20%에서 30%가량 더 높게 형성돼. 예를 들어 2018년 제롬 파월 의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를 기억해? 그때 시장이 변동성 대폭발을 겪었어. 시장은 새로운 의장이 오면 일종의 신고식을 치러. 이 사람이 진짜 위기 관리를 잘하나? 우리 말을 잘 들어주나? 하면서 시장을 일부러 흔들어 보는 거지. 일종의 길들이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바로 그 길들이기 시기가 지나고 새 의장의 정책 방향이 딱 한마디라도 나오는 순간 변동성은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주가는 다시 제갈길을 간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 교체기의 변동성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을 위한 성장통에 가까웠어. 자, 이걸 숫자로 증명해 줄게.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왜 무서운지 그리고 왜 기회인지 동시에 알게 될 거야. 네가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치자. 근데 변동성이 심해서 첫날 50%가 빠졌어. 그럼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지. 멘탈이 나가겠지만 다음날 운 좋게 50%가 다시 올랐다고 해보자. 그럼 사람들은 50% 빠지고 50% 올랐으니까 본전인 1억 원이겠네? 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함정이야. 5천만 원에서 50%가 오르면 2,500만 원이 더해지는 거니까 최종 금액은 7,500만 원이야. 앉은 자리에서 2,500만 원이 증발한 거지. 1억 원 원금이 되려면 50%가 아니라 무려 100%가 올라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단순히 존버하는 것만으로는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야. 하락폭이 깊으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VIX가 튈 때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지 수단을 사거나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 변동성 드래그를 관리해. 근데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바닥에서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 손가락만 빨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야? 팔면 바보 되고 버티면 계좌가 녹는다며.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VIX 지수에는 기간 구조라는 비밀이 숨어 있어. 좀 어려운 말로 콘탱고와 백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비유해 줄게. 보통은 1년 뒤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만기가 긴 보험료가 더 비싼 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공포가 극에 달하면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단기 보험료가 장기 보험료보다 훨씬 비싸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이걸 백화데이션이라고 불러. 이 현상이 발생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졌다는 증거야.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이성을 잃은 그 순간이 바로 바닥에 가장 근접했다는 강력한 신호야.
역사적으로 VIX 단기물이 장기물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1년 뒤에 웃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 심리적으로 보자고, 인간의 뇌는 위험보다 모호함을 더 싫어해. 이걸 모호함 회피라고 하는데, 확률이 50대 50인 도박보다 승률을 아예 모르는 게임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야. 연준 의장 교체기가 딱 이거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모호함 때문에 뇌에서는 이미 재산이 반토막 난 것 같은 공포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심리를 역이용해야지. 남들이 모호함에 질려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지금부터 시청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를 알려줄게. 제일 중요한 건 너의 현금 비중을 체크하는 거야.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 특히 연준 의장 교체기에는 현금이 최고의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야. 만약 주식 100%라면 기술적 반등이 올 때 조금씩 줄여서라도 현금을 30% 이상은 만들어둬야 해. 이 현금은 나중에 공포를 살 총알이 될 거야. 그 다음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야. 변동성 장세에서는 모든 주식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아. 보통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나 성장주가 더 크게 출렁거리지. 반대로 필수 소비재나 통신 같은 방어주는 덜 떨어져. 지금 네 계좌의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만 가득하다면 잠시 방어주 비중을 높여서 전체 계좌의 출렁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실전 팁이야. VIX 분할 매수법을 써봐. VIX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매수 타이밍인데 절대 한 번에 사지 마. 총알을 4등분해서 VIX가 30일 때 한 번, 35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공포가 깊어질 때마다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수학적 함정, 즉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피하면서 평균 단가를 기가 막히게 낮출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연준 의장의 입을 보지 말고 시장의 반응을 봐. 새 의장이 뭐라고 말했느냐보다 그 말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훨씬 정확해. 주식시장은 흥분해서 거짓말을 해도 채권시장은 냉정해서 잘 거짓말을 안 하거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시기에 VIX가 급등하고 시장이 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야. 새로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긴장하고 눈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때 쫄아서 학교 그만두면 영영 공부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때가 선생님 눈도장 찍고 남들이 도망갈 때 싼 가격에 우량주를 줍는 기회라는 걸 명심해.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입장료와 같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잖아? 그 무서운 하락 구간을 견디는 게 바로 수익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한 입장료인 거야. 공포는 팔고 기회는 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랄게. 오늘 내용이 너의 멘탈과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래야 내가 더 돈 되는 정보, 남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물어다가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시장 흔들린다고 너까지 흔들리지 마라. 우린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